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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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만나니까 굉장히 막 다람살라랑 엄청 친해진 것 같고. 네, 우리도 티벳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고. 네, 그렇죠. 인도도 친숙해지고. 좋습니다. 1, 2화에 이어서 탐사보도 사진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신 가연숙 작가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가연숙 작가님 계신 곳에 한번 여행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요. 네, 꼭 와주세요. 카페 129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식사도 하시고 의미 있는 곳. 네. 지난 10년간 티벳 망명 정부의 움직임과 또 달라이라마를 동행 취재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류의 또 평화의 가치와 사상을 한국에 정말 정확히 한번 전달해야 하는데 주력도 하고 계신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봤어요. 지인을 통해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께도 그 작가님이 느낀 인류의 평화, 그들의 인류의 평화의 가치와 사상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티베트와 망명정부의 난민들 그리고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그 크고 작은 기사를 이제 사진과 글로 기록을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2014년도에 한 권의 책으로 엮이면서 그 기사로 나갔던 부분들을 재편집해서 그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있는 동안 지난 벌써 10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감회가 남다른데, 그 사이에 제가 체험한 티베트의 그 현실과 그 달라이라마의 말씀이 어떻게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을까? 그 티베트 본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의 자치주로 1950년도에 중국의 침공을 피해서 인도로 이제 망명하신 분들에 의해 재건된 그 지금의 인도 다람살라가 이제 티베트 망명 정부가 된 건데 그 1950년이면 한국 전쟁이 났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딱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달라이라마께서 미국과 그 스위스에 그 서신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형국에 취해 있다. 좀 도와달라 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느라 예, 티베트 사태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있으면서 티베트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안하더라고요. 네. 한국 전쟁이 나서 그때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이제 쏠리는 사이에 정작 티베트가 저렇게 침공을 당했구나. 예, 그때 만약에 좀 구호의 손길이 티베트에도 함께 했었다면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 정부가 수립이 돼서 60년이 됐지만 과거 그 지난 20세기는 어찌 보면은 그 피해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반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보다 더 대화 지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글쎄요.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티베트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왜 미국의 그 사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 것 같이 달라이라마의 행보에 중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 중국은 사실 그 외교적인 부분이나 그런 데 있어서 달라이라마를 호칭하는 부분이 분리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 정책을 좀 이렇게
회방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그쪽에도 입장에서 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경제인들은 사실 비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를 만나요. 네.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과학 분야, 뭐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그런 쪽에 정신 분석학이나 이제 그런 쪽에 계신 중국의 지식인들이 달라이라마와 함께 만나서 3일 동안 이렇게 그 불교와 과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컨퍼런스를 열었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국 안에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 이제 있듯이 중국 사람들도 많은 지성인들, 그러니까는 중국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통제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그 동향을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티베트와 달라이라마의 말씀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참여를 하고 있죠. 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티베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지구는 남극과 북극 이극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구는 삼극이에요. 아. 티베트가 그 세 번째 아. 삼극인데 그 티베트의 뭐랄까요, 굉장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를 갖고 있는 지금 이제 통제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티베트를 더 놓아주기가 싫죠. 아. 네. 아. 네, 우리나라의 독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죠. 네. 에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베트 망명 정부와 달라이라마의 그 지향하는 바를 제가 지켜봤을 땐 티베트 본토 사람들이 중국의 통제 하에서 있지만 나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자치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과도한, 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티베트를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좀 젊은 층, 청년들,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달라이라마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자제하라고 하세요. 네.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 영화주의자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왜 뭐랄까요, 한국의 아름다운 그 정신 이념 중에 하나가 화쟁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원흉무의 화쟁사상. 그런 걸 보면 그때가 이제 통일신라 때 원효 스님의 이제 그 가르침인데 그걸 보면 한국 안에 사실 갇혀 있는 사상인데 그거를 좀 확대해 보면 그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서 지향하는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닌 네, 우리로서 하나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비로소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서로의 모두 연결돼 있다. 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티베트의 불교 속에서 그들이고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한국의 화쟁사상과 사실은 참 많이 통한다라는 네. 부분에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또 글을 읽다 보니 작가님 글 중에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봤어요. 그 의미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대학 시절에 그 랭보의 시를 좋아하고 뭔가 이제 그 모험이나 도전과 같은 것에 매료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히피들의 문화나 뭐 그런 그들의 뭐 이제 언더그라운드 문화라든가 월남전 이후에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평화에 관련된 뭐 프라하의 봄 같은 뭐 그런 시기를 굉장히 뭐랄까요, 저의
그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싶을 만큼 저의 한 20대 때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해보자. 대신에 제가 남더라도 그 제까지 날려버리자.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 네, 뭔가 이제 하나의 그리움으로 그런 대상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는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인간의 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태어난 거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그 주신 인연 따라 난 몸이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사실 티베트 망명 정부를 만나기 전에는 나 스스로를 위주로 생각했다면 굉장히 에고가 강한 그렇죠. 예, 자아도취적인 좀 그런 삶을 지향했다면 티베트를 만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경우가 저의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해체시켰던 계기가 예. 아,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한국에서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더 큰 시각, 새로운 시각, 또 우리의 모두를 위한 그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예, 생각하는 식으로 삶이 좀 판도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처럼 살다 바람처럼 살다 뭐 그냥 진짜 맞아. 어떤 분께서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때 2014년도에 낸 책에 네. 보면 이 말이 있거든요.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웃기잖아. 근데 의미를 들으니까 그럼요. 웃기지 않은데요. 네. 사실은 저 나름 심각한. 그럼요. 진짜 폭발적인 성장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그 페이스북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람살라에 오픈하신 카페 사진 올려줄 때도 진짜 한번 막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예,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근데 그 겉으로 굉장히 멋지지만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수면 아래에서 백조의 다리짓이 그렇지 막 얼마나 힘든 고생을 하셨을까. 그 카페 만들면서 에피소드도 아까 나눠주셨고 그 카페 129에 초콜릿 케이크와 과일 케이크 올려드신 사진 보면서 먹고 싶다. 다람살라 가까이 계시는 분들만 맛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다람살라에 한번 방문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뭐 다짐하면서 막 올라갔죠. 네, 그날을 이제 제가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달라이라마를 측근에서 뵙고 행사할 때 사진도 찍고 글도 남기시면서 그 가족들이 또 떨어져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지점들도 있지만 나 정말 이 일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적은 언젠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이제 거주하면서, 특파원은 아닌데, 네, 거주하면서 이렇게 그 티베트 망명 정부의 동향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은 아직 없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다람살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된 것도 저 이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없었고, 네. 근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사실 티베트는 한 400년 동안 정교 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라이 라마께서, 분의 위치가,
법의 지도자이면서 정신적인 지도자이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의 그런 이미지이셨는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아, 네.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하버드 출신의 젊은 그 롭상상게라는 분을 총리직으로 이제 그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시켰는데 그러한 이제 티베트 정치적인 분야에서 아주 100% 이제 발을 떼신 건 아니지만 그 조언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위치에 계시죠. 근데 그러한 이제 그 티베트 망명 정부의 좀 변화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변화의 시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대단하네요. 아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만 저 스스로 뭐랄까요. 제가 이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있는 글자는 단 하나 미션이었거든요. 아. 네. 이거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일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일도 아니고 중국과 얽힌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경제 관계상 그렇게 드러날 만한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데 나는 이 일을 얼마나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류의 생각들이 이제 들었었죠. 그런데 일을 하고 기록을 이제 뭐 심지어 뭐 이제 어떤 때는 저 나름대로 그날 행사에 막 이런 총리가 이런 말을 했고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뭐 이제 뭐 이것이 보도되자 뭐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선 나름 속보처럼 해가지고서는 불교 언론에 내보내면 불교 언론사에서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 A4 용지 한 2장으로 기사를 써서 내보낸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실리는 내용이 다 편집되고 예민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편집되고 한 A4 반장 정도의 아이고. 그래서 이제 특파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신문사에 그 글을 보내면 사진과 이제 기사의 크기에 따라서 입금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네. 취재하고 기사 네네. 쓰고 인터뷰도 했던 거 쓰고 했는데 4만 원 입금됐다. 어머나. 최저임금은 넘었나요? 그 무거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네, 다니면서. 들고 찍고. 근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뭐 CNN, 로이터, 뭐 어디예요? 뭐 저기 그 NHK 뭐 그런 데 막 다 나와서 델리에 있는 특파원들 막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오, 막 이제 엄청난 해서 일인데. 네, 그렇게 했는데 알바야? 네. 야, 진짜. 근데 이건 저는 그때 너무 열정에 넘쳤고 이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돼. 뭐 그런 이제 사명의식이. 사명의식과 소명이 네. 없으면 절대 할 수 그럼요. 없는 일이네요. 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뿌듯함도 있으시고, 아, 내가 이런 역사의 현장 안에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증인 산증. 네. 그럼요. 그런 때는 또 이제 우리 딸아이가 엄마를 정말 따라가겠다고 따라가겠다는데 저 마음에서 이제 엄마 금방 카메라 사진 찍고 말씀하시는 거 녹음해가지고 와서 같이 그다음에 같이 놀자. 옆집에서 있어. 그래서 잘 구슬려 놨는데 옆집에서 또 큰 TV가 있어서 또 어린이 채널 틀어놓고 아이를 유혹하는데 용하게 엄마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야.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인서야, 엄마가 지금 카메라를 2대나 맸어. 길을 가다가 네가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안아줄 힘이 없어. 그러면은 그 쫄라칸 광장에 달라이라마 계시는 그 쫄라칸 광장까지 인서가 걸어가야 돼. 오. 그랬더니 아이가 침을 꼴깍하면서 걸어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 간다고 그냥. 오. 혼자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걸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한참 이제 직원 관사에 살았기 때문에 네. 행사장이 열리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긴 했지만 아이의 종종 걸음으로는 꽤 거리가 그렇죠. 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침 달라이라마 스님의 영어 통역사가 이제 마침 막 준비를 마치고서는 이제 저랑 딱 만나서 굿모닝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 딸이구나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 그때 딸아이의 얼굴을 딱 봤는데 거품을 물었더라고요.
아이고 귀여워. 힘겹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안 들었으면. 그때가 정확히 몇 살 몇 개월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이들이 한참 그 장난감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때가 그 있어요. 정도예요? 네. 그 나이 때. 아이고. 그 나이 때 그 삐삐라고 부르는 그 잠자리 친구 인형을 인형. 앞에다가 앉히고 그 장난감 유모차를 앞으로 끌고 세상에 엄마 안 아이고. 들었구나. 세상에. 엄마를 너무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 행사 찍었던 모습에 아이의 제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거를 같이 이제 제가 월간지로 쓰고 있는 붓다라는 잡지에 그 사진도 같이 실었는데 예, 그때 아주 가끔씩 그 스크랩한 기사 파일을 보다 보면은 감회가 새롭고 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그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차분하게 다시 돌아보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뭐 이런 제가 문글을 보면서 그 알아차림의 비결. 작가님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알아차려요. 네, 못 알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화가 커지죠. 그래서 다툼이 나고 결국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 지점까지 그냥 예, 끌고 나가죠. 근데 어떤 감정이건 그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호흡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손가락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신 마취 하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고 아플 텐데. 그런데 이제 전신 마취는 회복이 느리니까 국소 마취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팔 어깨까지 마취를 하니까 뭐 수술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죠. 근데 제가 그때 들리면서도 저는 호흡관을 했어요. 호흡관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챙겼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인식을 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모든 거는 바라보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그 바라보는 시각을 그냥 단순히 상대방으로만 돌렸을 때도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나한테 일어나는 안 좋은 감정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고 대부분 후회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예, 상황인데 끝까지 그 분에 내가 그때 더 뭔가 심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불교 쪽에 관계된 이제 일을 하고 그런 관련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업을 믿는 사람인데 업이라는 건 일종의 우리가 보통 쉽게 해석을 하면 행동이라고 하죠.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업이죠.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일으키는 순간 어느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선 악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상황을 직시하게 되죠.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나는 사실 고기 한 점도 먹지 않았는데 그냥 잠시 만날 사람이 있어서 뭐 갈비집에 잠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받는 것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고기 먹고 왔냐? 오해받는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향통에다가 같이 넣어놓은 이쑤시개는 사실 본업은 음식을 먹고 난 그 잔류를 제거하는 거지만 향 냄새가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깨어 있다는 것이고, 그 그렇죠.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본성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통찰하게 되면 아, 내가 이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욕심날 것도 화낼 일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삶을 좀 더 유연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니 할 수 거의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 댁을 많이 가셔서 그런지 거의 그 예,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런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한참 그 MBC하고 KBS 파업 나서 이제 그 정규 방송들이 안 될 때 마침 다람살라에 그 MBC 본부에 계시는 분이 이제 약간 도피 아닌 도피처럼 오셔서 그 식당에서 만나게 됐는데 달라이라마 좀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달라이라마를 뵈려면 최소한 한 6개월 전에는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고 만남의 명분이 있어야 그럼요. 이제 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내일 달라이라마 만나고 싶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 서당계 3년이라는 말이 참 이런 경우인가 봐요. 달라이라마를 네. 만나러 내일 만날 줄 알고 오셨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아시고 네. 측근에 계시는 우리 작가님과 그냥 저랑 차 한 잔만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그 시간 동안 느끼신 게 많으셨나 봐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다람살라에서 물들어서 예, 그쪽의 기운이 아무래도 아까 예. 그 말씀 되게 깊이 공감 가는 게 향통에 있는 이쑤시개는 향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겠고 갈 곳을 좀 약간 분리를 시킨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머물고 싶은 에너지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행동을 또 이 사람이 더 한다라는 얘기를 어느 글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의 관점인 거다. 쟤는 제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기준에 안 맞는다고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라고 보면 계속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쭉 하시는 동안에 내가 옛날에 읽었던 이 글이 그런 이야기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내가 좋은 생각을 자꾸 일으켜야겠네요. 그렇죠. 타인을 좋은 생각을 위해서. 일으키고 자꾸 깨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타인을 위한 향통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사랑의 타인의 향통. 향기. 오. 멋진데요. 너무 멋져요. 자, 그럼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질문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아니면은 감명 깊게 보셨던 영화 있으실까요? 우선 최근 제가 그 병실에 있으면서 그 지인이신 분께 이제 우린 남들과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을 네, 받아서 이제 지금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공동체 대안의 예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미 그 정착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 그쵸,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뿐 아니라 이제 뭐 페어 트레이드 개념으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고 영화는 최근에 뭐 그 영화 다시 찾아보게 됐지만 그 감독의 색감이라든가 영화 구도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한참 20대 때 이제 만들었던 단편 영화나 이런 부분 네,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또 뭔가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은 자극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누구시죠?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 한국인 불자를 위한 법회를 열 때 그거를 지난 20년 동안 주관해 오신 그 진옥 스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
토굴 생활을 하시는 동안 금강경을 정리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병원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금강경에 담겨 있는 골자는 사실 공성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공. 부분. 예. 근데 그 토굴에서 그 수행 정진하시면서 남겼던 기록을 제가 지금 현재 그 윤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은 뭐 물거품과 공이구나. 네, 공이구나. 네. 공술의 공수가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듯이 아무래도 이제 또 아직 손가락에 이제 회복긴 상태여다 보니까 네. 좀 그 노트북 자판을 누를 때 약간 통증이 찌릿찌릿 와서 네. 네, 예전처럼 그렇게 오래 작업을 하지는 못해요. 뭐 한 길게 뭐 한 정말 한 30분 정도 치면 또 한 30분 정도 아이고.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진도가 좀 느리게 나가고 있긴 한데 예, 아주 즐거운 그 작업 중에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네. 되게 급하게 막 질문 네. 이렇게 질문지 보내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 아주 손가락 아프셔서 네. 엄마도 여자들 맞습니다. 오타가 많이 났어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가 꿈이 있는 여자를 건강해주는 건강방송이잖아요. 네. 꿈이 많고 아직도 근데 아이도 키우고 또 주부로서의 삶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막 그 나도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분들처럼 꿈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용기나 격려되는 이야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감히 뭐 이렇게 격려의 말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지금 여자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조선시대 때 태어나서. 맞아요. 내가만약 조선시대였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거. 그럼요. 못합니다 우리. 마이크 앞에 방송 뭐 여자의 네. 웃음소리가 뭐만 넘어가도 그렇죠.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부분, 다양한 그 넓게 보면은 여자를 넘어서서 70억 인류는 각기 다른 색을 갖고 있다라는 시각을 좀 갖는 게 예. 완전한 동색은 없다는 거죠. 그쵸, 심지어 예. 내 배를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난 내 자식이지만 나와 같은 색은 아니거든요. 아유, 그거 예. 아주 깊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주 깊숙이. 도대체 누굴 닮아? 네. 도대체 누굴 닮아서 넌 이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닮으면 복제 인간이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사회에 부조리한 그 구조적 속박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각기 다른 색을 지닌 그 존엄한 존재들이라는 거를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험과 도전의 길로 간 엄마였다면. 많은 어머니 분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왜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또 있는 분들이고 자기 개성도 이제 확실히 있으시고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그 많은 부분 고뇌가 있거든요. 일을 포기하느냐. 네. 잠시 네. 단절되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현모양처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럼요. 네, 굉장히 훌륭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성취감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취감. 본인 스스로. 그것이 사실은 존재의 이유고. 그리고 네, 좀 더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로 표현한다면 그게 말 그대로 불꽃같이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나름 그 지내고 있는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또 충분히 또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그래서 저는 그 쉐어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나눔이라는 것이 즉 사랑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네, 요즘이긴 한데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건 단지 개인차라는 걸 좀 그렇죠. 알아줬으면 좋겠고 삶에는 정말 고정된 그 정답이 없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하면서
비교하지 않는 삶, 나만의 삶. 그렇지만 무인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각자의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여한. 여여한. 네. 네. 저희가 경력이동 여성들이 세상과 만나는 첫 발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작한 꿈을 응원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작가님 얘기도 들으면서 저런 삶도 있고 또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경력 이동을 앞두고 세상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뭐 사전 행동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하신 대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상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사전 행동이라 사실 그 당사자는 불안하거든요. 네. 그 세상 속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내 옆에서 누군가 응원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넛지 효과처럼. 네. 그거는 정말 네. 거의 뭐 이제 첫발을 천운이죠. 내줄 수 있는 네. 어떤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걸 느끼셨다면 많이 망설이지 지지해주고 말고 서로. 네, 응원해주고 네. 연서는 이제 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 들을 거니까 나중에 엄마가 뭔가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이제 팁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엄마 그때 정말 멋있었어. 사진 양쪽으로 들고 네.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좋겠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 너 그거 되게 잘했어 그래.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와 응원이 정말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하는 이 방송을 하는 맞아요. 이유가 또 그거고 저희도 응원 많이 받아서 이렇게 1년 이상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서로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음. 나도 나갈 거고 이 사람도 나갈 거고 우리 모두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서로 응원하는 그런 문화 만들면 참 좋겠네요. 그럼 우리 엄마도 여자들의 공식 질문 인생 키워드 3개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인생 키워드는 새로움을 포착하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리고 제가 도전해서 체험한 바를 나누는 것. 네, 그것이 제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새로움, 도전, 나눠. 네. 멋집니다. 오늘 딱 말씀에서 이게 다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생 키워드를 보면 진짜 꿈과 연결되고 그 실행을 다 얼마나 열정을 다하면서 하셨는지가 되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끝으로 이제 정말 이제 저희가 3화까지 했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딸 인서에게 좀 네.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인서야, 엄마는 나이 30이 돼서 티베트를 알게 됐어.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구도를 재정립하게 되었단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한 것이 세상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네가 이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사회의 사람들과 거부감 없이 그리고 소통의 장벽 없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의 그 내면의 힘 그러한 자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학교 등수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따님 또 생각하니까 네. 눈물 나시는구나. 그리고 언제 네가 그런 말을 했지? 엄마도 언제 시간이 되면은 죽어?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네. 그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소중한 삶을 엄마는 티베트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그리고 또 인서도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된 게 또 인서 너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서도 엄마가 되면은 혹시 알까? 우리 엄마는 좀 남달랐다고. 하지만 기억할 거는 엄마는 인서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인서가 그 바라보는 세상이, 보다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인서가 성장하고 그 꿈을 펼치는데 엄마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 사랑해. 감동. 또 따님이랑 떨어져 사시기도 하고 또 나눠주고 싶은 네. 사랑도 많으신데 딸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얘기 하시면서 눈물 흘릴 때 엄마의 마음 그런 거 많이 느껴지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뭉클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요.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은 내 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주변의 아이가 같이 행복해야 맞아.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 들을 때도 되게 감동했었는데 또 작가님이 인서한테 하는 말씀 들으면서 막 뭉클하고 그러네요. 제가 인서한테 보내주라고 영상 찍었어요. 엄마 왜 울었어? 그래서. 역시 친절한 누샤님. 네. 정말. 자, 길게 3화 정도 녹음을 하면서 작가님의 삶, 그다음에 지금 살아가시는 가치관, 그다음에 아이와의 그 애틋한 사랑 이런 거 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엄마도 여자다 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에 너무 감동.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심이 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이제 지난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이제 뵙고 싶으면 저희 녹음되어 있는 이제 올라가 있는 방송 들으면 되겠네요. 네. 조만간 또 네. 가시죠? 다람살라도. 네, 다시 또 인도 다람살라로 복귀해서 또 이제 카페 129 정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12월 말부터는 또 이제 그 달라이라마의 법회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네, 그거를 또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또 그쪽에 또 네, 가서 할 일이 있고 해서 네. 곧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또 할 일이 아주 많으실 텐데 네. 서울에 있는 동안 인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